사전선거 운동이라는 또 논란을 뚫고 연일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석 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 총리가 어제는 어디 갔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숨을 막히게 하고 왜 갑자기 오세훈 스토커로 변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총리가 자기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제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자,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짤막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또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어제 김 총리가 찾은 곳은 바로 도봉구에 있는 서울 아레나 경기장으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수차례 공을 들이면서 찾았던 곳인데 저곳의 현장 방문을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겁니다. 김정철 최고위원님,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이렇게 서울에만 집중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국무총리는 전국을 네. 관할하시고 계시는 거고 국가 전체에 대한 국정과 관련돼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핀셋,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본인의 어떤 의도가 선하더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세훈 때리기, 김민석 또 견제군 했다.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난 10일에 종묘 방문했고 14일에는 한강버스 선착장 안전관리 주문했습니다. 17일에는 또 감사의 정원, 여기 광화문 광장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감사의 정원에 또 가서 뭐 총뿌리를 겨누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고 어제 서울 아레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펼쳐지고 있거나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다 현장에 가서 이런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서울시장이 그럼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지 않다 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특별히 생각 없다, 출마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면 혹시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욕심대로는 총리직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나 하하하 웃으면서 하여간 현재 있는 일을 열심히 잘 해야죠.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말을 하면서 향후에 총리가 아닌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장이 아니다고 하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당대표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야당이나 언론에서 일단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총리의 포지션은 당연히 전국입니다. 네. 최근에 울산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울산 내려가서 그것들을 지휘했습니다. 네. 근데 울산시장 나갈 거냐 안 그러잖아요. 대전 국정자원 화재 났을 때 네. 대전시장 나갈 거냐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었던 일정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볼륨을 키워가지고 네.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뭐 야당으로서나 언론에서나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덮어씌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있고 국민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관된 것은 당연히 어디든지 가야 되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아마도 김민석 당대표는 그럼 아닌가요?
아니 김민석 총리의 네. 포지션이 네.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당대표에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사람이고 네. 총리에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사람이고 서울시장에 집어넣어도 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제 견제를 저는 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김민석 총리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운동장 넓게 쓴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방송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법까지 뭐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일은 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가장 논란되고 있고 가장 지금 현재 뜨거운 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입니다.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 일주일 연기해가면서 지금 이걸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자신이 연임하기 위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어떤 그 등가를 맞추겠다. 그래서 그게 연임하기 위한 것이다. 밑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에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차출론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행보에 일일이 비판하면서 현장도 찾아다니는 게 서울시장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한 당대표 출마용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1인 1표제를 또 비판 목소리 많이 내셨던 윤종근 의원도 나와 계신데, 김민석 총리의 진심은 뭔가요? 당대표인가요? 뭔가요? 지금 이제 국정 집권 첫 해고, 네. 국정에 이제 제2인자지 않습니까? 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총리의 거취를 두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정운영 동력을 좀 저해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에서 이제 경선 룰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 프레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1인 1표로 둘러싼 논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대의원 가중치 없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남 지역이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이 좀 적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1인 1표는 대세이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남 지역 보안을 둘러싼 논란,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중으로 따지면 10%인데 권리당원 비중은 30%, 35%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TK나 이제 부울경 지역은 인구 비중은 영남 지역이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권리당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좀 안 될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인구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되지만 권리당원 비중은 좀 2%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동질 확장 전략, 이게 이제 일관된 노선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영남에서 우리 민주당 당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하신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당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주고 자긍심을 주고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남 지역에 대해서 인구수를 좀 고려해서 가중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정확한 지금 논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은 조금 좀 수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정청래 대표 연임론,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직전에도 저희가 이제 정청래 박찬대 대표 전당대 경선이 있었죠. 대표 경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당 대선 후보 경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던 거를 다 살펴보면, 네.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조금 더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를 뒤바꿀 만한 뭐 20% 이상 차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직전 당대표 경선만 보셔도 전국적으로 권리당원 득표율이 두 후보가 거의 똑같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인 1표 지금 이제 보완책을 둘러싼 논란을 가지고, 네.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강화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견 제시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집단 지성이랄까? 그리고 그동안의 투표 결과, 이거를 보지 않은 정말로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근 의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지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 언론에 대고도 네. 자신의 거취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원래 저분이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이었어요. 근데 네. 그것을 이재명 당시 그 대표가 네. 그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었고, 그리고 총리도 아마 총리로 김민석 총리가 임명되리라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뇌물죄, 뭐 구속 전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정상적인 그 인사청문회였다면 도대체 인준 표결이 안 될 거다, 그럴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이었는데 총리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지금 네. 뭐 잠잠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총리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이런 좋은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국민들에게 지명도를 좀 높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할 때는 당대표로 내보낼 것이고, 오세훈 시장을 꺾을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뭐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정 안 되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내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김민석 총리는 당연히 서울시장 준비도 해야 되고, 또는 당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니까 정작 총리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당대표 나가라 하면 당대표 나가야 되고, 또는 서울시장 나가라 하면 서울시장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총리 역할은 아니죠.